제가 어렴풋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확신을 지었던 때가 있었네요. 저는 지금 그 직업 학교 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어쨌거나 만약에 지금 인제 임신하게 될 경우에는 중단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다 이 기간 안에 채워야 되는 시간과 뭐 공부 뭐 할당량다 그런 것들. 근데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기는 워낙 그 인제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 임신, 출산 이게 너무 인제 잦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인제 그냥 한국처럼 생각했죠. '아 만삭 때까지 거의 일을 하고 인제 뭐 아기 낳으면은 출산휴가 받고 뭐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내가 인제 중간에 졸업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인제 그 유치원이라는 특성상 아이들은 아직 그 예방 접종이나 이런 거 안 받은 애들이 있으니까 그 혹여나 그런 뭐 전염병이 산모한테 옮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 직후에 바로 인제 일에서 나와서 출산휴가로 변경이 된대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제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부담을 인제 여기가 그 고용주가 안 안으려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당황해서 '그럼 뭐야? 일 못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그냥 배가 없어도 뭐 그냥 뭐 2-3 개월만 돼도 그거를 디렉트 그러니까 바로 그날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출산휴가로 돼서 급여는 또 애 낳을 때까지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 한구석에는 되게 또 좋은 거예요.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되게 중단이 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이 시스템이 너무 당연하게 있으니까 그게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게 뭔가 나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처럼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에는 뭐 너가 그래 애 낳으러 갔다 와." 약간 이런 것처럼 "누구는 또 2년 뒤에 오기로 했어." 약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뭔가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게 이 마음의 이 부담을 쪼끔 덜어 주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듣고 '아 그러면은 또 뭐 그렇게 시도한다고 언제 될 것도 아니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삶의 질 자체가 약간 떨어져요. 특히나 경제적인 거.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4억 5억 든다 그러잖아요. 그거 맞아요, 진짜. 어 그러니까 지금 애가 5 살이 됐는데 내가 몸에 지금 걸칠 수 있는 옷 중에서 제일 값 나가는 것들 다 처녀 쪽에, 그리고 애 없었을 때 구매했던 것들, 지금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 제일 비싼 거 쓸 때는 애 없을 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거를 지금은 못 누리고, 그것이 아이로 이제 대체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이제 각자의 이제 문제인 거긴 하지만, 그런 면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이제 감안을 하면서 또 아이를 그러니까 결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제일 웃긴 건 뭐냐면요. 모든 여성들이 아이를 낳도록 이 세계는 설계돼 있어요. 이런 아이를 낳고 나서 여성들이 겪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었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를 전혀 그 어디서도 정보를 얻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이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분노를 했었던 적도 있었죠. 왜냐면은 이런 사람들 같은 거는 다 그 모성애 뭐 이런 거로 다 그냥 덮이거든요. 근데 사실 모성애는, 저는 그거는 거대한 음모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낳고 내 몸에서 나온 아이고 내가 만든 아이긴 하지만, 얘는 일단은 나한테서 떨어져 나오고 나면은 일단은 나와는 다른 인격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인격체이면서도 이 인격체를 내 아이로서, 그리고 내가 양육을 하고 그리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게 의무가 지워진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인생의 그 방향이 정말 180도 확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특히 여자는 더.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아빠라는 타이틀을 하나 더 얻게 되는 것뿐이지 그렇게 생활의 그 반경이라든지 생활 방식이라는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모가 됨으로 있어서 그 모든 삶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는 사실 거의 오롯이 여자가 감당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정말 모성애가 샘솟고 사랑이 샘솟고 그런 감정을 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되게 못생겼네. 얘 누구지? 사실은 이 정말 역시 아무런 도움 없이, 그러니까 헬플리스한 이 존재를 내가 케어를 해야 된다는 그 막중한 정말 의무감, 책임감이 정말 처음으로 다가오고요. 어, 그러나 이제 애가 점점 크면서 서로 이제 소통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서로 정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내 아들이구나. 그리고 키우다 보면은 이 아이에서 내 성격,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크는 아이를 보면서, 그러니까 서로 생활의 그 접점이 같이 맞춰져 가지고 그 정이 쌓여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애도 똑같잖아요, 사실. 이 사람을 많이 알고 서로 알고 교감을 하면서 사랑이 물론 외모적인 뭐 첫눈에 반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정을 나누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를 낳아 보니까 깨달은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가 주는 그 나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아이가 하나도 그 꾸밈 없이 엄마에게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실은. 물론 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머리로는 잘 알아도 직접 그 사랑을 나한테 주는 그 모습, 그 상황은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